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수학 대표 이준희 원장 모시고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 대해서 총평 및 난이도 분석 및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에 예상대로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9월보단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작년 수능보다는 킬러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거라 생각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정확히 나왔고요. 확률과 통계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난이도 어떻게 보신 것 같습니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8번, 30번 문항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확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컷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한 90점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점대 작년이 얼마였죠? 작년이 80점대 후반쯤이었죠. 아, 그러면은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28번, 30번 문항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될 것 같고요. 예. 기아는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도 28번, 30번 문항이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점수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재수생 친구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공통 부분에서 학생들이 시간 조절을 잘 못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번 문항을 봤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았고 그 문제를 잘 풀었으면 시간을 조절해서 선택 과목에서 충분히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었겠지만 공통 부분에서 문항을 조금 시간을 오래 쓰거나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시간 부족 현상이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번 문항이 우리 학생들이 중하위권들이 정말 힘들어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9월이나 6월 같은 경우는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상하 부분에 대한 1학년 과정을 공부를 안 했으면 문제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분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내분점이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공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가 있는데 단순 내분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제에서 많이 시간 쓰고 어떻게 접근하지? 아예 접근도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9번 문항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부담되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번 공통 문항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넓이를 이용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AB 길이랑 BC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학생들 대부분 AC 길이는 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이 두 가지 갖고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넓이를 생각한다면 AD 곱하기 CD라는 길이의 곱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 곱의 값이 주어져 있다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각 ADC, 문제에서도 구하는 각 ADC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접근하셨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것에서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됐다는 것만 잘 이용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항은 제가 가장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은 문제로 제가 뽑았고요. 여기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서 어떻게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경우를 잘 따져서 문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항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는 왜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까?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수열에서 일명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문제였는데요. 작년 수능과 같이 문항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문항을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모든 항이 자연수였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섯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의 합이 3이라는 것은 하나의 값이 1이면 하나의 값이 2가 되고 또 다른 값이 2가 되게 되면 다른 값이 1이 되는 경우인데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경우였거든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앞에 있는 문제에서 1일 경우를 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경우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항이 2를 갖고 문제를 풀게 되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값이 어떻게 됐냐? 앞에서 계산했던 첫 번째 항이 지금 계산한 건 두 번째 항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쓰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든 빨리 계산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만 하게 된다면 이 문제 풀이에 대한 풀이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단순히 그냥 노가다 문제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칙이 보인다라는 거. 여기서 규칙은 첫 번째 구했던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구했던 항의 두 번째 항이 되니까 한 번 더 과정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규칙성을 생각하셨다면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오늘 노가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9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15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가다 문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도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형에서 무엇이냐? 원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OB 길이가 지름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A라는 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A라는 점이 OB를 지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OA랑 OB의 기울기 관계가 9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A 곱하기 AB 앞에서 12번 문항에서 넓이 이용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OA 길이랑 AB 길이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시게 된다면 이 문제는 루트 값 나오고 엄청난 계산이 많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길이의 곱이 주어져 있으면 중간에 끼인 각이 90도라는 걸 이용하셨으면 나는 A점의 좌표를 구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넓이를 구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삼각함수 비율 관계를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삼각함수 비율 관계를 쓰는 것을 별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문항이 계속 이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 문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무조건 접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 관계를 꼭 이용해서 풀어야지만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공통문항 21번 선택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제가 22번은 오늘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구간의 길이가 2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2번 문항도 구간의 길이가 2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 문제였고요. 여기서 구간의 길이가 2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x값이 5일 때랑 7일 때 값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기출에서도 많이 나온 형태 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문항은 꼭 맞췄어야 되는 문항이고 여기서 구간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는 것을 22번에도 똑같이 적용하셨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뽑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별 통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었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0번 문항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정규 분포를 보게 되면 단순히 식으로만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OT의 값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것만 있었으면 단순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t값이 5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다음 문제는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단순히 계산을 하시게 되면 t값이 0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이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5분의 1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확인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px가 5분의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한 줄로 주어져 있는 거에서 t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었구나. 이것만 확인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인데 이걸 해석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t값이 0일 때가 최대라고 해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저는 봐서는 30번 문항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1등급 컷이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28번하고 30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 문제가 내가 맞히면은 1등급 아니면은 2등급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제가 29번을 고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나마 4점짜리에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있는 식은 두 수열이 둘 다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an 곱하기 bn이라는 것이 둘 공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비 수열을 구하시는 거고, 오른쪽 항에 있는 것은 an과 bn의 각각의 등비 수열에 수렴하는 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식이기 때문에 두 공비에 대한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면 음수, 양수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항이 양수인 경우, 첫 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고요. 공비가 양수인 경우, 공비가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좌변에 있는 A2n이라고 한다면 이번은 짝수 항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공비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항은 A3n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R의 세제곱으로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고, 세제곱은 공비가 음수면 음수, 공비가 양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당연히 우리 학생들 처음에 보게 되면 당연히 음수인 경우부터 생각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만이 시간을 또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첫 번째 항 양수, 공비가 음수, 아니면 첫 번째 항 음수, 공비가 양수인 경우부터 하셨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하 친구들 많이 없지만 그래도 기하에서 중요한 거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 기하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번, 30번 문항은 기하를 준비한 학생들이 조금 미적분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는 어차피 똑같이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9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면도형이었고 쌍곡선 문제였기 때문에 초점에서 연결한 길이랑 이런 관계에서 주어져 있는 둘레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이 문제는 많이 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맞춰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기하에서도 또 고득점을 하기 힘든 문제여서 꼭 이런 문제는 맞추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까지 세 가지의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한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총평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일명 킬러 문항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 줄게 되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고득점하고 실수하면 안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시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서는 꼭 줄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명 수열에 대한 노가다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없고 차이가 우리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냐 없냐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계산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만이 우리 학생들 고득점하고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 등급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를 것 같나요? 좀 내려갈 것 같나요?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등급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80점대 중후반 조금 오른다면 한 1, 2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확통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8번, 29번, 30번이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웠거든요. 확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확실히 오를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재수생 비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오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학 영역 평가 및 브리핑이었습니다.